아이고, 답답해. 그냥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직도 이것도 모르세요? 매일 듣는 이런 말들에 가슴이 화끈거리시나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짜증 섞인 말투,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시면서 무시하는 눈빛, 심지어 가족들까지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85%가 일상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 병원,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67세 김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듣는 이런 말들에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해져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무시를 참고만 계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으로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을 품위 있게 제압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 조절과 대화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화가 나고 손이 떨리고 목까지 뜨거워지시죠. 하지만 이때 화를 내거나 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오히려 우리가 작아집니다. 지난달 63세 박명자 어르신이 은행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가셨는데 젊은 직원이 아직도 이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과 함께 한숨까지 쉬었다고 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명자 어르신은 평소 익혀두신 감정 조절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듯 말씀하시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바로 사과했고 그 후로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그저 참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작아지고 참기만 하면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을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호흡법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3초를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줍니다. 둘째, 낮은 톤의 법칙입니다.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낮추세요.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차분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셋째, 구체적 지적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보다는 방금 하신 말씀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72세 김옥순 어르신이 겪으신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 병원 가는 것조차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 조절법을 배우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화가 나도 참고 숨부터 고르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도 마트에 가도 전혀 무시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공손하게 대해준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대처법이 필요하시죠? 이번에는 실제로 무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정영순 어르신이 마트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자 젊은 직원이 어르신 현금으로 하세요. 뒷사람들 다 기다리잖아요. 라며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정영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결제가 서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이고 당신은 직원이죠. 저를 이렇게 큰 소리로 다그치시는 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직원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영순 어르신이 사용하신 3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분과 역할 상기시키기입니다. 저는 손님이고 당신은 직원이죠라는 말로 기본적인 예의를 상기시켰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문제 지적하기입니다. 큰 소리로 다그치시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짚어냈습니다. 셋째, 해결책 제시하기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73세 박순자 어르신의 경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라는 간호사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네. 제가 이해가 좀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긴장되고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좀 더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간호사가 태도를 바꾸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입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대처법의 핵심은 단호함과 품위의 균형입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역효과가 나고 너무 약하게 나가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아셨죠?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과 표정인데요. 다음으로는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비언어적 소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화 시 메시지 전달의 55%가 표정과 자세, 38%가 목소리 톤, 단 7%만이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보다 어떤 표정과 자세로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69세 최경희 어르신이 은행에서 경험하신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어르신은 모르실 텐데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최경희 어르신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죠. 잠시 침묵이 흐르자 직원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 결과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비언어적 소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당당한 자세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되 턱은 약간 당기세요. 이런 자세는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위엄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적절한 눈 맞춤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3초 정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너무 길면 부담스럽고 너무 짧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매너 협회의 기준이 바로 3초입니다. 셋째, 여유로운 미소입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76세 김정숙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트 직원이 반말로 무시할 때마다 속상하셨는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거울 보면서 연습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요즘은 제가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등을 곧게 펴고 미소만 지어도 상대방이 먼저 깍듯하게 대해준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당당한 자세와 적절한 눈맞춤을 하는 고객의 경우 무례한 직원의 태도가 9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세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실제 자주 겪는 상황별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겪은 71세 이명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의사가 보호자인 딸에게만 설명하고 본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환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제 병과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딸에게만 설명하시지 말고 제게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의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겪은 일입니다. 주문하려고 키오스크 앞에서 버튼을 눌러보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어휴, 어르신은 그냥 카운터로 가세요. 손님들 다 기다리시잖아요.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저도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더 긴장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친절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주변 손님들도 공감하며 동조했고 직원은 미안하다며 친절하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72세 박정희 어르신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겪은 일도 있습니다. 새로운 앱 설치를 문의하러 갔는데 직원이 어르신, 이런 거 손주한테 시키세요. 설명해도 어차피 모르실 텐데. 라며 무시하듯 말했답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차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메모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태도에 직원은 태도를 바꾸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이제는 박정희 어르신이 그 대리점의 단골이 되셨답니다. 74세 박수님 어르신의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님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라며 의견 제시조차 못하게 했답니다. 박수님 어르신은 어느 날 조용히 자녀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이 가정의 한 사람이란다. 세상이 많이 변한 건 알지만 나도 나름의 경험과 지혜가 있단다. 너희들 의견을 경청하는 것처럼 엄마 의견도 한 번쯤 들어주면 좋겠구나. 이런 진심 어린 대화 후에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모든 결정에 어르신의 의견을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처법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당당함과 진정성의 조화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직장에서의 무시입니다. 직장에서의 무시는 특히 더 마음이 아프시죠?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인데다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65세 김성민 어르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중히 안내해드렸는데 아니,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답니다. 김성민 어르신은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안내해 드린 것뿐입니다. 입주민님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시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대응하시자 주변 주민들도 거들어주었고 이후로는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70세 박영수 어르신은 마트 매장 관리직으로 일하시는데 젊은 직원들이 반말을 하며 어르신은 이런 거 모르실 텐데. 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그 직원들을 불러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어.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30년 넘게 쌓은 매장 관리 경험이 있지. 나이 차이가 나도 우리는 같은 동료야. 서로 존중하면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진심 어린 대화 후에 젊은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이제는 박영수 어르신을 매장 관리의 달인이라고 존경하며 따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전문성 어필하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차근차근 보여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일하면서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둘째, 동료의 표현하기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도 결국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도 보여주세요. 셋째, 품위 지키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연장자의 품격입니다. 63세 이정숙 어르신은 구청 청소 담당으로 일하시는데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반말 듣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니 6개월 만에 우리 구청의 보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예의 바르게 대하고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구청장님도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중해 주신답니다. 직장에서의 처세술,
이제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모든 대처법의 핵심에는 탄탄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일수록 무시나 차별에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77세 황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하며 사셨는데 나이 들수록 주변에서 무시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가만히 계세요. 어르신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옥순 어르신은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배운 3가지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첫째, 거울 보며 자기 대화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시겠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감정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마트 직원이 반말했을 때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차분히 대응했고 그 결과 사과를 받았다. 나의 대처 방식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긍정적 경험 모으기입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작은 성공이나 기쁨을 기록하세요. 오늘 키오스크로 혼자 주문했다. 버스기사가 내 인사에 밝게 웃어주었다. 딸이 내 조언을 고맙다고 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어느새 큰 자신감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 결과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90%가 6개월 안에 눈에 띄는 자존감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82세 박영자 어르신은 이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누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나이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쌓아온 경험, 우리가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당당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비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6가지 핵심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착함이 무기다. 화가 날 때 숫자를 3까지 세고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당당함이 해결책이다. 어깨를 펴고 시선은 부드럽게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 있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셋째, 지혜로움이 최고의 무기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하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우리의 나이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무지개 인생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